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소영이 쌤사입니다. 오늘은 좀 있으면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신고 유형에 따른 각각의 신고 방식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전 연도의 수익금액,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 여부에 따라 기장 의무가 갈리고요. 이러한 기장 의무에 따라서 또한 종합소득세에게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라든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많은 페널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식 후기 의무자에 의하면 편중되는 등 당해 기장 의무에 따라 각종 세제 혜택과 그 의무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결산 그리고 신고 전에 정확한 기장 의무의 판정과 이에 따른 신고 유형의 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의 그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당해 신고 유형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인 경우에는 전년도 수익금액에 따라 내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추계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입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적용 대상자는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업종별 수익금액으로 다음에 업종별 복식부기 기장의무 수익금액에 미달한 사업자가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익금액을 포함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업종별 수익금액에 미달한 사업자가 두 번째 적용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업종에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수익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미달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는데요. 첫 번째, 농업, 임업 및 업,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비주거형 건물 자연 건설업인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2와 3에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업종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6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업종인 경우에는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그리고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한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3,600만원 미만,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업종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2,400만원 미만,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에 해당되는 정부직 사업자. 두 번째, 현금 영수증 가맹 의무자 중에 그 의무 가입 기간 내 미가입자. 세 번째, 연간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 이상에 걸쳐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상습적으로 발급 거부한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에 정부가 정하고 있는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시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단순 경비율 적용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중에 납세자분께서는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 단순 경비율과 관련돼서는 그 인적 용역 사업자에 대한 단순 경비율인 경우에는 그 초과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인적 용역 사업자에 대한 단순 경비율은 그 수익 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이제 기본율을 적용을 하고 당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초과율을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에 대한 적용 특례가 당해 단순 경비율에 의한 신고 방법에서는 이제 특이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은 정부가 정하고 있는 단순 경비율의 100%에서 당해 단순 경비율 차감한 그 비율의 20%만큼을 더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계 신고 방법 중에 두 번째, 기준 경비율에 의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입니다. 첫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업종별 수익금액으로 복식분기 기자금후 수익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두 번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익금액을 포함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농업, 임업 및 어업, 도매, 소매업,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자연건설업인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아래 2와 3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6천만 원 이상,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업종인 경우에는 이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한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상품 중개업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3,600만 원 이상,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업종인 경우에는 이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 전문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2,400만 원 이상,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업종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적용 대상자 세 번째 사항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단순 경비율이 배제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에 해당되는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 영수증 감행 의무자 중에 3개월인 의무 가입 기간 내 그 미가입자, 연간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 이상에 걸쳐가지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상습적으로 발급 거부한 자인 경우에도 역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적인 방법인 증빙수치에 의한 방법과 두 번째, 예외적인 방법인 소득 상한 배율에 의한 방법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인 방법인 증빙수치에 의한 방법인 경우에는 수익금액에서 증빙수치에 의한 3대 주요 경비를 차감을 하시고 당해 수익금액에 정부가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시면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중에 원칙적인 방법인 증빙수치에 의한 그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 주요 경비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매입 비용, 인건비, 임차료에 해당되는 주요 경비는 증명 서류에 의해 그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 경비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은 모든 소득이 추계신고 시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만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이고요. 추계신고 시 그 주요 경비 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이러한 기준경비율은 당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을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예외적인 소득 상한 배율에 의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상한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에 정부가 정하고 있는 단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그 금액에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엔 2.6배,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엔 3.2배에 해당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이 당해 소득 상한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기준경비율에 의한 그 원칙적인 계산 방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그 소득금액이 이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2.6배,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3.2배에 해당되는 이 배율을 곱하여 이제 계산한 그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납세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이 예외적인 방법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 및 세액이 과소신고되는 결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든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기장 가산세가 페널티로 부과가 됩니다. 세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할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중에 큰 금액인 무신고 가산세와 산출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당해 기준경비율 신고와 관련돼서는 장애인에 대한 적용 특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관련된 기장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놓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가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서 이 장부를 기록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은 국세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업종이라든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이제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장신고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인 간편장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자입니다. 첫째,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두 번째,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가 가능한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농업, 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자연건설업인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2와 3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인 경우에는 기준 수익금액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한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영화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그리고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역시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가능한데요. 이러한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방법은 국세청 고시에 의한 간편장부 양식을 이용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다음으로 간편장부 적용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고 당해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는 20%에 해당되는 그 무기장 가산세가 페널티로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되지 않는 그 일정한 소규모 사업자의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 두 번째, 직전 과세기간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세 번째, 독립된 자격의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으로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받은 사업소득으로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되어 그 무기장 가산세 20%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적용시 유의할 사항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간편장부 의무자가 복직부기에 의한 신고 시에는 20%에 해당되는 기장세액 공제가 인센티브로 부과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장신고와 관련된 복직부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직부기 의무자는 전년도 수익금액에 따라 내부조정 계산서 첨부 대상자와 외부조정 계산서 첨부 대상자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복직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거나 외부조정 계산서 첨부 대상자가 내부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무신고자에 해당이 되어 20%에 해당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세 번째, 복직부기 의무자가 단순경비율이라든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충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 20%와 무기장 가산세 20% 중에 당해 큰 금액이 페널티로 부과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각종 조세 특례 제한법상 세액 감면 등이 배제가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복직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내부조정 계산서 첨부 대상자와 외부조정 계산서 첨부 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조정 대상자와 외부조정 대상자인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 농업, 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비주거형 건물 자연건설업인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2와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내부조정 대상자, 6억 원 이상이라면 외부조정 대상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전기, 가스 및 증기, 수도사업, 그리고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그리고 비주거형 건물 건설업을 제외한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인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내부조정 대상자, 그리고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 대상자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내부조정 대상자, 그리고 이의 2배인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복직부기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지출 비용 등에 대해서 각종 증명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본인이 신고 유형이 복직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납세자분들께서 직접 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5월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신고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